안녕하십니까? 시장의 소음을 걷어내고 팩트만을 전달하는 냉철한 시각의 삼성 리포트입니다. 2026년 1월 28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금융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기념비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꿈의 지수라고 불리던 코스피 5,000포인트가 마침내 돌파되었고, 우리 증시의 대장주 삼성전자는 장중 16만 원선을 터치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주주 여러분, 기분이 어떠십니까? 오랜 시간 5만 전자, 6만 전자라는 박스권에 갇혀 마음고생하셨던 분들, 2021년 1월 9만 전자 고점에 물려 5년을 기다리셨던 분들, 아마 지금 흐르는 빨간색 양봉을 보며 가슴 벅찬 희열을 느끼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계실 겁니다. 이거 너무 급하게 오른 거 아니야? 실체도 없이 기대감으로만 오른 거품이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팔아서 수익을 확정지어야 하나? 아니면 더 들고 가야 하나? 이런 의구심과 불안함은 투자자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건전한 태도입니다. 시장이 뜨거울수록 우리는 차가운 머리를 가져야 합니다. 남들이 환호할 때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늘 오전 내내 쏟아지는 수백 개의 공시와 외신 리포트, 그리고 증권가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팩트체크를 진행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이기에 흥분에 취해 추격 매수를 외치기보다는 지금 이 16만 원이라는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숫자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분석 끝에 내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은 과거 닷컴 버블이나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처럼 돈의 힘으로만 밀어올린 거품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기업 기초 체력의 환골 탈퇴와 글로벌 반도체 산업 구조의 재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거친 파도를 위태롭게 타는 서퍼였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그 파도의 높이와 방향을 결정하는 시장 설계자의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무조건 20만 원간다식의 자극적인 희망 고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애플의 가격 인상 수용이 갖는 경제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테슬라와의 파운드리 계약이 삼성의 장부에 어떻게 찍히게 되는지, 그리고 왜 똑똑하기로 소문난 외국인 투자자들이 16만 원이라는 가격에도 주저없이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 그 논리적인 배경을 아주 현실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을 객관적인 지표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6만 원대에 진입했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가격은 역사적 고점이다라며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비싸다와 싸다를 판단하는 기준은 눈에 보이는 주가 가격표가 아니라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 그리고 자산 대비 주가여야 합니다. 지금 여의도 증권가의 컨센서스, 즉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면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2026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 수준이 아닙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던 2017년과 2018년의 영광을 뛰어넘어 영업이익 100조 시대를 바라보는 초입에 와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 2배, 3배 늘어난다면 주가가 2배 오르는 것은 과열이 아니라 정상화입니다.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를 단순히 반도체 제조 공장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를 공급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증권가 전문 용어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매기는 잣대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상승을 이끄는 수급의 주체입니다. 과거 동학개미 운동 때는 개인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가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수익률 게임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누구보다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매수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절대감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올 1년, 2년 뒤의 실적과 현금 흐름을 엑셀로 정밀하게 계산해보고 지금 16만 원도 싸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수조 원의 자금을 집행하는 겁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다시 50%를 넘어 60%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고 계산기를 두드렸을까요? 그들은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에 찍힐 3가지 거대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심층 분석할 가격 결정권의 회복, 포트폴리오의 안정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첫 번째로 분석할 이슈는 어쩌면은 이번 상승장의 가장 강력한 반가소해가 된 사건입니다. 바로 애플의 모바일 디램 가격 인상 수용입니다. 언론에서는 애플이 삼성에 굴복했다, 삼성이 갑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듣기에는 통쾌하지만 우리는 투자자로서 이를 좀 더 냉정하게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도대체 왜 콧대 높기로 유명한 애플이 전 분기 대비 80%에서 100%라는 파격적인, 비상식적인 가격 인상을 수용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삼성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TSMC나 마이크론 같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핵심 논리입니다. 왜 대안이 없을까요? 단순히 삼성이 물건을 안 줘서가 아닙니다. 바로 생산 능력의 잠식 현상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모든 반도체 공장들은 HBM, 고대 역폭 메모리를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HBM이라는 녀석은 일반 D램보다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3배 이상 많이 잡아먹고 만드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립니다. 공장 크기는 한정되어 있는데 HBM을 찍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연적으로 기존에 만들던 일반 D램, 즉 레거시 제품의 생산 라인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풍선 효과라고 하죠. 한쪽인 HBM을 누르니 다른 쪽인 일반 D램이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쪼그라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애플은 올해 출시할 아이폰 17부터 강력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해야 합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 폰 자체에서 AI를 돌리려면 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이 기존보다 비약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최소 8기가에서 12기가, 16기가로 늘려야 하죠. 자, 상황을 종합해 봅시다. 수요는 AI 폰 때문에 폭발합니다. 반면 공급은 공장들이 다 HBM 만드느라 구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이 2배 뛰는 것은 삼성의 횡포나 담합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른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것을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쥔 사람이 왕이 되는 시장이죠. 애플의 구매 담당 임원들은 밤새워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겁니다. 즉 삼성한테 자존심 굽히고 가격을 2배 주더라도 지금 물량을 확보해서 제때 아이폰을 파는 게 이득인가, 아니면 가격 협상하겠다고 버티다가 물건 못 받아서 아이폰 출시를 미루는 게 나은가. 당연히 전자가 압도적으로 이득입니다. 아이폰을 못 팔면은 애플 주가는거 폭락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 콧대 높은 애플이 알겠다 달라 하고 가격 인상을 수용한 겁니다.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정말 큽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이익률이 구조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반도체 만드는 원가는 그대로인데 판매 단가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2배가 아니라 3배, 4배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매출의 증가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마진율의 퀀텀 점프입니다. 이것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쓸어 담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분석할 호재는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와 테슬라의 22조 원 규모 초대형 계약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뉴스를 보고 삼성이 영업을 잘해서 잭팟을 터뜨렸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해석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전략의 승리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은 바로 AI 반도체 칩입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이 칩 생산을 전적으로 대만의 TSMC에 의존했습니다. TSMC가 기술이 좋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국제 정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고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만 해협에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봉쇄되거나 TSMC 공장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는 차를 못 만듭니다. 공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런 치명적인 위험을 경영학에서는 단일 공급망 리스크라고 합니다. 테슬라 같은 글로벌 초거대 기업은 이런 리스크를 가장 혐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원화 전략을 써야 합니다. 즉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거죠. 테슬라는 대만의 TSMC 말고 전쟁 위험이 없는 안전한 미국 본토에서 칩을 만들어줄 파트너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따져보니 전 세계에서 3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 본토 텍사스의 대규모 최신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기업 유일하게 삼성전자뿐이었습니다. 인텔은 아직 기술력이 부족하고 TSMC의 미국 공장은 노조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하니까요. 즉 이 계약은 삼성전자가 단순히 로비를 잘해서 따낸 게 아니라 지정학적 환경이 만들어준 필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수년 전부터 비난을 감수하며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의 공장을 지은 선구안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계약 내용을 보면 더 고무적입니다. 테슬라는 2025년부터 2033년까지 무려 8년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공장은 가동률이 생명입니다. 공장을 돌리든 안 돌리든 유지비는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텍사스 공장은 고객도 없는데 돈만 쓴다, 전기세만 나가는 애물단지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으로 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테슬라라는 확실한 고정 고객을 확보함으로써 공장 가동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고정비를 상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반대로 가장 좋아하는 것은 가시성입니다.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앞으로 8년 동안은 일감이 꽉 찼다라는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었습니다. 적자만 보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흑자로 돌아서고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수순입니다. 잠시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고 있는 애플의 수급 상황, 테슬라의 지정학적 공급망 전략,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포털 사이트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절대 알기 어렵습니다. 뉴스는 보통 얼마 올랐다, 계약했다 같은 결과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승패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이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지금이 무릎인지 어깨인지, 어디서 매도해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나 카톡방에서 떠도는 카더라 통신, 근거 없는 지라시에 휘둘려 투자를 망치곤 합니다. 저희 삼성 리포트 정보 공유방에서는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소문은 철저히 배제합니다. 대신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해외 투자은행의 원문 리포트,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심층산업 분석 보고서, 그리고 블룸버그 같은 외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된 팩트와 전문적인 인사이트만 선별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번 테슬라 계약 건도 공식 공시가 나오기 전에 텍사스 지역 언론의 움직임이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수주 데이터 변화를 통해 어느 정도 선행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데이터에 기반한 해석을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받아보셨을 겁니다. 비용은 일절 없습니다. 이 채널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여러분이 성공 투자를 하셔야 저도 채널을 더 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의 댓글창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최상단에 고정해둔 댓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파란색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이 아닌 댓글창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감정적인 투자가 아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더 깊은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도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80만 원을 넘어 90만 원을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십니다. 경쟁사인 하이닉스가 잘 되면은 삼성한테 안 좋은 거 아니냐? 하이닉스가 HBM 1등이라는데 삼성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과거의 패러다임입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누군가 죽어야 내가 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파이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포지티브섬 게임입니다. 과거 스마트폰 시대에는 시장이 포화 상태라 한정된 수요를 놓고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신규 시장이 열렸습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이 글로벌 빅테크 공룡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경쟁적으로 반도체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애플을 잡았고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잡았습니다. 각자의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고객사를 나눠 갖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두 회사가 함께 성장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메모리 반도체는 역시 한국이다라는 공식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 전체를 매수하게 만드는 낙수 효과를 가져옵니다.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 것은 삼성에게 자극제가 되어 기술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삼성이 치고 나가는 것은 하이닉스의 가치를 같이 끌어올려줍니다. 따라서 하이닉스의 호실적을 삼성전자의 악재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반도체 섹터 전체의 평가 배수 상향 요인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인 시각입니다. 우리가 HBM이나 3나노 같은 최첨단 기술 용어에 현혹되어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진짜 돈주머니, 레거시, 즉 범용 반도체의 수익성입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대부분은 아직 HBM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쓰는 일반 디램과 낸드 플래시에서 나옵니다. PC, 노트북, 일반 서버, 스마트폰, 심지어 자동차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 필수품이죠. 현재 시장 전망을 보면 일반 디램 가격이 120%, 낸드 가격이 90% 상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풍선 효과로 인한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이게 재무적으로 왜 중요하냐면요. 감가상각의 마법 때문입니다. 반도체 장비는 매우 비쌉니다. 공장을 지으면 처음 몇 년간은 장비값을 갚느라 이익이 적게 납니다. 하지만 레거시 제품을 만드는 구형 공장들은 이미 지은 지 5년, 10년이 지나서 장비값을 다 갚았습니다. 전문 용어로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이라고 합니다. 비유하자면 할부금을 다 갚은 택시와 같습니다. 택시기사님이 차 할부금을 매달 100만 원씩 낼 때는 손에 쥐는 돈이 적지만 할부가 다 끝나면 그 100만 원이 고스란히 내 주머니로 들어오죠. 지금 삼성전자의 레거시 라인이 딱 이 상황입니다. 원가는 재료비와 전기세 정도밖에 안 드는데 제품 가격은 2배로 뛴다? 이건 만들면 만드는 대로 순이익으로 직행한다는 뜻입니다. 이익의 질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겁니다. 연구비 많이 들고 수율 잡기 힘든 최첨단 신제품보다 이미 기계 다 깔려있고 감가상각 다 끝난 구형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 가격이 오를 때 기업의 현금 흐름은 폭발적으로 개선됩니다. 증권계에서 삼성전자의 2026년 현금 보유량이 역대급으로 늘어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 배당이나 추가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우려하시는 리스크 요인, 바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위협과 신사업인 로봇에 대해 현실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물리겠다고 위협한 뉴스 분명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를 실제 실행보다는 협상용 레버리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제조업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와 첨단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없이는 구글도 아마존도 메타도 서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래서 무턱대고 한국산 반도체에 관세를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돌아갑니다.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자충수가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사업가 출신인데 이 계산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 테일러 공장을 통해 트럼프가 그토록 원하는 미국 내 생산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도 창출했죠. 이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행보입니다. 따라서 관세 리스크는 주게 이미 선반영되었거나 삼성에게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로봇 사업 역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행 보조, 로봇 버핏의 B2B 출시 연기를 두고 기술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어설픈 제품을 빨리 내놓았다가 리콜 사태 겪는 것보다 완성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요양병원, 보험사, 실버타운 같은 확실한 기업 고객을 잡는 것이 매출 안정성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로봇을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스마트폰과 가전, 그리고 로봇을 잇는 갤럭시 생태계의 서비스 플랫폼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돌봄 로봇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로봇 사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확실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긴 시간 분석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16만 전자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가 아닙니다. 첫째,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전가력의 완벽한 회복, 애플의 굴복과 가격 인상 수용이 이를 증명합니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를 역이용한 공급망 선점, 테슬라와의 8년 장기 계약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셋째, 실적 기반의 외국인 매수세 유입, 단순 기대감이 아닌 밸류에이션 정상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요 세 가지 논리적인 기둥이 지금의 16만 원 주가를 튼튼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시장에 무조건은 없습니다. 단기적인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조정은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16만 원이 15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잔파도가 아니라 큰 흐름, 즉 메가 트렌드입니다. AI 시대의 반도체는 선택제가 아닌 필수제이며 그 필수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전 세계에서 소수 기업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소수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생산 능력을 가진 기업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 더 오를까라는 막연한 기대나 떨어지면 어쩌지라는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닙니다. 저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 산업 환경이 얼마나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숫자로 확인하고 그에 맞춰 내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냉철한 이성입니다. 버스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지금 탑승하시는 것이 늦은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지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제대로 된 주행을 즐길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 평소보다 조금 길고 딱딱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무조건 대박난다라는 달콤한 사탕보다는 이렇게 현실적이고 분석적인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를 지키고 불리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투자는 운이 아니라 공부입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은 투자를 진지하게 대하시는 분들을 위한 스터디 모임에 가깝습니다.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을 제거하고 그냥 진짜 신호를 찾고 싶으신 분들, 매일 쏟아지는 수백 장의 리포트 중에서 내 투자에 꼭 필요한 핵심만 추려내어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열정을 가진 분들이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입장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댓글창 최상단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검증된 데이터와 논리로 함께 시장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분석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댓글 하나가 제가 밤새워 자료를 분석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내일도 냉철한 시각과 뜨거운 열정으로 돈이 되는 진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삼성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